자,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여기에서 자,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new 디렉토리 하고 new project 해서 여기에다가 practice 언더바 챕 몇 번이죠? 03인가요? 예, 03에 뭐죠? 뭐죠? 이게 그렇죠.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create를 해주면 이제 세션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자, 컨트롤 쉬프트 N을 눌러 주셔서 자, 컨트롤 S 해서 이제 EX 01.R 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매트릭스는 설명드린 바대로 동일한 데이터형을 가지는 2차원 형태의 데이터 형태의 자료 구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면 자,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1에서부터 20까지 만드는데 4행 5열로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저장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1과 4 1에서 5 1에서 1, 2, 3, 4 행이 있고 얘는 1에서 5까지 뭐 컬럼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자, 이렇게 Z를 이렇게 찍어봐도 이렇게 값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좀 더 나중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데이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참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vie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view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여기에다가 z를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딱 치면 자, 요렇게 엑셀 형태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요렇게 우리가 나중에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 이제 view를 이용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by row 속성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폴스가 됐기에 저장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번에는 Z2를 해보죠. 2 하고 여기에다가 찍고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by row가 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by row를 우리가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얘를 찍어보면 이제 가로로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by row 속성은 말씀드린 바대로 데이터의 저장 순서를 결정을 짓는 놈이죠. 그래서 기본값은 컬럼 기준으로 저장이 된다는 사실 이미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역시 자,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합쳐 보도록 하죠. 이렇게 벡터를 만들고 출력해보고 또 만들고 또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내가 한번 만들고 싶어. 그런데 먼저 이 Z 값인 이 값이 여기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여기 붙여 놓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 하나 만들고 다시 재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벡터 1과 벡터 x와 y를 이거 먼저 가르쳐 보죠. 자, dim이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z 값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딱 치면 자, 값이 얼마 나왔어요? 4, 5가 나왔다. 그죠? 그냥 4행 5열로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디멘전. 알겠습니까? 예. 또, 자, 클래스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z 값을 넣어보면, 엔터를 딱 치면, 매트릭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배열이야, 라고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는, 함수는, 얘는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구조를 알아내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제 관측값들, 옵저베이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측값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 때 몇 행 몇 열로 되어 있는지, 관측값들이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다가는 보세요. Z는 매트릭스라고 나왔는데, 자, X를 잡아 넣어 볼게요. 그러면 벡터로 나오겠다. 그죠? 자, 치니까 인티저 벡터라고 나온다. 그죠? 맞나요? 예. 요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만약에 문자를 넣으면 여기는 캐릭터가 나오겠죠. 맞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아니잖아. X, Z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벡터 XY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XY를 우리가 합치는 함수를 배웠어요.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M1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내가 cbind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cbind는 말씀드린 바대로 1에서부터 4까지 컬럼으로 쫙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쳐버리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cbind를 만들었고요. 자, M1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자,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벡터 x와 y의 를 이용을 해서 cbind를 통해서 열 방향으로 결합해서 바인딩을 해서 매트릭스를 생성을 했어요. 이게 과연 매트릭스일까요?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하, 매트릭스다 라고 나오네요. 그죠? 예.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복사해서 이번에는 rbind를 이용을 해서 한번 M2에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bind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M2를 찍으니까 아하, 행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으며, 아울러 역시 매트릭스고 어레이입니다. 맞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이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는데요. rbind를 이용해서 M2가 지금 뭐예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M2가. 그죠? 맞나요? 요게 지금 M2잖아. 그죠? 여기 M2라고 지정했잖아. 그죠? M2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X 값을 한 번 더 low로 갖다 붙이는 거죠.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밑에 3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자, 이거는 Z하고 X
지금 현재 z 값이 뭐였나요? 이 z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나요? 여기에다가 x 값이 뭔데? x를 한번 찍어보죠. x 이렇게 찍어보니까 x는 1, 2, 3, 4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를 뭐 하고 있어요? C 바인드 하고 있다. 그죠? 컬럼별로 합치고 있어.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찍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x 값이 여기에 붙어 있다. 그죠? 네. 그러한 내용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알바인드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매트릭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자, 이렇게 있다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일단 7시간 드릴게요. 보세요. 보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다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Z를 출력하면 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자, Z의 이행 3열의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10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행 3열의 값을 55로 대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Z를 확인해 보니 여기에 55의 값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맞나요? 예,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해봤어요. 이거는 일행만 다 출력하는 거죠. 얘는 1열만 다 출력을 하는 거죠. 맞나요? 예, 요런 걸 여러분들이 요게 좀 중요하죠. 인덱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그러면 1행 중에서 1, 2, 3 열을 출력해라 이 뜻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자 하니까 159가 나왔고요. 이거는 1, 2, 4열을 출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 5, 13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 우리가 행하고 컬럼에 이름을 주는 방법 다 해봤지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매트릭스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C 컴바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90, 85, 96, 88, 5, 77 하고 88, 99 하고 100 하고 47, 5, 33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네,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다. 그죠? 12개인데 이거를 n로우를 우리가 4개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n 컬럼을 3개를 주면 4, 3, 12가 되겠다. 그죠? 맞나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를 스코어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면 자, 요렇게 열 방식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열의 행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자, row name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스코어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C 해서 여기다가 John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홍길동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자 신은혁을 넣을 건데 한문으로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신, 은, 혁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자
말자귀임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로우 네임즈를 넣었어요. 자, 요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컬럼 네임즈, 해서 스코어를 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C 해서 역시 국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English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수학이니까, 자, 수학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컬럼과 로우에 이름을 각각 지정을 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스코어를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하니까 존, 홍길동, 신은혁, 말자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인덱스는 다 사라졌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인덱스 값을 주면 안 되느냐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1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90을 출력하기에 당연히 인덱스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스코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존이라는 애를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존의 성적을 출력하겠네요, 그죠? 자, 존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코어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학 성적만 한번 다 출력을 해 보려고 해요. 하니까 존, 홍길동, 신은혁이가 이렇게 수학 시험 성적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집계 함수 중에서 sum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스코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국어 점수만 다 취합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인덱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국어 점수만 다 취합하고 싶어. 어떻게 적으면 돼? 에? 콤마 국어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확인해 보면 국어 점수가 359점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mean에서 평균을 구할 건데 스코어에서 구하는데 내가 여기서 신은혁이 거를 내가 다 구해보고 싶어. 평균을. 그럼 여기에 어떻게 넣으면 돼? 몰라? 신은혁이의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쵸? 요거 요렇게 복사해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갖다 요렇게 넣고 콤마 하나 주면 되잖아.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신은혁이는 79.66667이 되네요. 맞습니까? 예. 또한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값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복사해서 자, 요렇게 넣고 자, 예를 들어서 행에 이제 신은혁이 수학 점수를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복사해서 자, 여기에 신은혁 수학을 뭘로 100점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하, 평균이 되게 올라가겠죠. 94.6667로,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게 바로 뭐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거니? 그 다음에는 예, 오늘은 요까지 하고 제가 매트릭스에 대한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 진짜 데이터 자료 구조는 정말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뒤에 가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을게요.